자, 여러분들 기출 분석이란 뭐냐? 왜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 봐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걸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011학년 9월 평가원에 가나형 공통으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원과 직선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2005년도 9월 평가원에 원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사분면을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걸 할 때 이것을 구하시오 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다른 문제인 것 같죠? 예. 제가 보면은 뭐한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이것만 있었느냐? 한 문제가 더 있었어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원과 직선이 뭐하고 있더라? 접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교수가 냈었을 때 문제부터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는 거야. 맨 처음에 냈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었다고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2n승분의 1이라는 원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의 n승분의 1이 반지름이야? 요거 부분은 반지름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뭘 취한 거? 루트, 즉 2분의 1승을 취한 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때 반지름 R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루트 2분의 1의 몇 승? n승. 이게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고? 루트 2분의 1의 몇 승? n승 컴마 뭐가 됐다? 제로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접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이 각도가 몇 도란 얘기야? 45도를 의도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신 건가? 확실해?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원과 직선의 문제로 보았을 것이냐 아니면 원과 접선과 법선의 문제로 봤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을 배우면요. 원의 성질 졸라 많아요. 근데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데서 필요한 원의 성질에 1번이 뭐냐면 접선이 있습니까? 접점을 통과하고 접선의 수직한 직선, 법선은 always 원의 어디를 통과한다? 중심을 통과한다. 이게 수학능력 시험에서 필요한 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은, 원에서의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원상에 한 현이 있습니까? 이 현으로부터 원상의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각도는 그 점을 어디에 잡아도 전부 다 뭐하다? 같다. 즉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뭐하다? 같다.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의 이게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원주각의 크기 몇 배다? 2배와 같다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면서 원에 관련돼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Understand? 가장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6, 7년 전에 EBS 파이널 강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모르셨죠? 오늘날 EBS에서 연락이 왔어. 만나재? 왜? 만나보면 안 돼. 찾아오겠대. 그래서 내가 또 교만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찾아뵈야죠. 갔어, EBS를. 그랬더니 하는 말이 EBS 강의 좀 해줄 수 없느냐? 올 겨울부터 수능 특강을. 그래서 아니 왜 겨울부터 하냐? 가을부터 하자. 파이널? 진짜? 그래서 제가 EBS랑 2년 계약을 했어요. 파이널만 2년 해주기로. 이해해? 근데 첫 해에 제가 아마 EBS 첫 해 수업했을 때 나왔던 문제가 아마 그 문제였을 거예요. EBS 교재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인 거 접한다라고 문제를 낸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낸 EBS 강사는 이 문제를 똑같이 내려면 욕먹지 않냐?
그러니까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을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가 의도한 것은 너 기본적인 삼각 1대1대 루트 2, 1대2대 루트 3 기본적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냐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삼각비는 너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대답 좀 해라. 그러면 그때 사용하려면은 원과 직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었던 직선에 관련된 내용, 직선과 원이 접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뭐하다? 같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야만이 풀리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다. 왜? 이전까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나온 문제가 없고 출제 마인드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내용은 국민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적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원문을 제가 이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왜 교수가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거 몇 도가 됩니까? 45도가 되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고 접선이 되니까 얘가 뭐가 돼요? 접점이 되고 접점과 원점을 연결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법선이 되는 거네요. 법선이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직각이 되고. 그러면 길이의 비가 1대1대 루트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의 몇 승? n승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걸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an이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an의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와 같다? 루트 2배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몇 승? n승. 이게 바로 뭐더라? an이더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바로 초항 n에다 1 집어넣는 게 초항이죠. 1 집어넣으니까 뭡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얼마예요? 1. 초항이 얼마고? 1. 공비가 얼마? 루트 2분의 1이 무한 등비급수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얼마다? 1이다 해서 구하라라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EBS에서는 마이너스 1은 낮다 보니까 어떻게 풀을 수밖에 없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해? 그랬더니 막판에 말이죠. 파이널이면은 수능 보기만 한 달 반 전이야. 자기는 진짜 7차 교과 과정에 정신에 입각해서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공부했는데 그 매뉴얼이 매뉴얼의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교과 과정을 10가라고 불렀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10나라고 불렀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내용은 뭐라는 거야? 국어와 군화입니다. 언더스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국민 공통 과목이라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 이렇게 불렀거든. 거기까지 공통 과목이라는 거야. 국민으로서 그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나 7차 교과 과정부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수원과 수투를 내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7차 교과 과정입니다. 6차 교과 과정에 노량진에 대강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인터넷 강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한 강사들이 많으면 학생을 몇 명 데리고 있냐면 3,000명씩을 데리고 있었어요. 교실에 한 교실에 애들이 몇 명이 들어가면 300명씩 들어갑니다. 300명씩 들어가는 교실에 애들이 1타임, 2타임, 3타임, 4타임, 5타임, 6타임, 7타임이 마감이 되는 거야. 그리고 토요일 날도 있지. 일요일도 있지. 그래서 1타는 막 한 3,000명씩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강사가 H 강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P 강사가 학생들 3,000명씩 갖고 있던 강사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7차 교과 과정이 시작된과 동시에 뭐야? 싸그리 죽어버린 거야. 한 2, 3년 지나서. 왜? 2003년 12월 2일 날 교육과정 평가원이 7차 교과 과정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내겠다고 시험지를 딱 냈어. 그냐? 근데 그 시점에는 벌써 뭐냐면은 12월 2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겨울방학 개강이 언제 합니까? 12월 한 22, 3일쯤에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벌써 그 다음에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시험지가 나온 거야. 시험지 분석을 안 했던가? 시험지 분석을 했는데 봤더니 이 시험의 내용이 그때까지는 6차 교과 과정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주력이었고 2학년 내용이 부수였어요. 그래야?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내력이 주력이고 1학년이 뭐가 된 거야? 부수가 된 거야. 책을 수만 권씩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리고 12월 2일 날 치른 시험 문제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버리려니까 아깝고 또 2012년 2월 예비평가를 갖다가 제대로 분석을 못한 거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1월 달에 어떻게 한다? 자기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뭐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상을 듣게 하고 10가를 듣게 하고 2월 달에는 10나를 듣게 하고 3월 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당연히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3월 달부터 재수생들이 3월 달부터 실질적인 시험 과목인 수원이라든가 자연계들은 수투 이런 부분을 심화 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뭐만 해야 돼? 수학만.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십가와 심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 그래야? 말만 믿었어. 그리고 수능 때 못했어. 좆됐어.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나야. 니네들은 문제 분석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다. 근데 다 그거라는 거야. 내가 수능 볼 때마다 뭘 했냐면, 자,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자, 여기서 10과 10나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2번 있습니까? 아니요. 3번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2004년에 치렀던 2005학년도 6월 평가원이나 9월이나 수능 문제들을 갖다 다 분석을 해준 거야. 2005학년도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시험 내에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서 하면서 저기 행렬 부분에서 이거 있었었죠. 행렬 이 x 플러스 y 플러스의 어쩌고저쩌고 i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됐다. 그 문제 기억납니까? 나 안 나? 그냥 제곱을 해서 항상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허수로 표시한다. 제곱하다 보니까는 뭐다? 완전 제곱 플러스 양수 모 곱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이렇게 썼었지. 실수가 돼야 되니까 i가 없어져야 되고 i가 없어지려면 둘 중에 한 새끼는 빵이 돼야 되는데 한 새끼가 빵이 되면 양의 완전 제곱이 되고 한 새끼가 빵이 되면 음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음의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양의 완전 제곱이 빵이 돼야 되니까 얘가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소수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복소수에 대해서만 1시간, 2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해해? 그랬더니 수능 못했다고. 좆된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강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왜? 책을 수만 권을 찍어놨거든. 그리고 7차 교과 과정에 대해 준비를 안 했거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거든. 인문계는 사실 그때는요,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뭐만 하면 돼? 수업만 하면 돼. 3달만 하면 돼. 3달만 하면은 학원 강사가 학생이 3달만 하면 돼. 그럼 뭐 원장이 뭐라고 그러겠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3달만 하면 학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10달은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를 시킨다고? 10가와 10나를 시키는 거야. 한 3달, 4달 정도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교재도 있다, 없다? 없다. 아직 만들지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애들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이런 씨발놈의 새끼가 있나? 그럼부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10가와 10나는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는구나를 갖다 애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랬는데 또 혜성처럼 또 이렇게 또 스터디들이 나타나가지고는 10가 10나 중요하다고 맨날 그런 거야.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j 법칙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인문계한테.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한 번이라도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한 번도 안 나왔어. 인문계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야? 그럼 애들은 뭐해? 그 강의를 사서 들어. 그래요? 근데 막상 시험에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나서 이 문제 해설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출제된 의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EBS 강사 마냥 기울기를 얼마? 마이너스 2로 나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인문계를 얘기하는 거야.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한 거지. 그래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하에 있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그 옆에 것도 필요하겠네? 얘가 필요했으면 그 옆에 것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옆에 것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기나린 과정 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강의를 전부 다 사서 뭐 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하고 국어는 어떡하라고? 어? 자, 그래서 제가 EBS에서 그 말을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판단 잘못해서 낸 거다. 버려라.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겁나서 해설지 보고선 다시 나 이거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 갖지 마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시험에 나오면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내가 옆에 가서 풀어줄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뭡니까? 접선과 원에서의 성질, 법선,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냐 하는 거로 낸 거예요. 되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것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얘도 지금 원과 직선이 뭐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잘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에 대해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이 원과 접하다.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데? n.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나 했어요? n. m, n. n. n 플러스 1, n. n. n 플러스 2, n. n. 그럼 여기서 n 똑같이 주어진 게 의도한 거야? 아니면 우연치 않은 거야? 의도한 거 확실해?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지. 그때 딱 봤더니 뭐가 보여? 원에 접선이 보이네요. 접선을 본과 동시에 뭘 그려? 법선을 이렇게 그리셔야죠. 그렇습니까? 그 얘는 뭐예요? 직교. 그러면 커다란 삼각형이 별, 직각, 달이었어요. 조그만 삼각형도 별, 직각이니까 원매 씨발 달 돼버렸네? 달, 직각이니까 원매 별 돼버렸네? 그러니까 조그만 삼각형이나 커다란 삼각형이 뭐 했다? 닮아버렸네? 따라서요. 기울기란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의 비가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가 n이란 말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얼마니까? n이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뭐가 돼야 돼?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니까? n. 그래서 이 길이는 1. 다시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죠. 별, 달이야?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얼마인데? n. 근데 밑변이 얼마니까? n. 높이는?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됐더라? n제곱 플러스 1이 됐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 극합값이다 보니까 답은 얼마가 됐더라? 2분의 1 했다. 교수가 이렇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풀라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이 문제 보면 알 수 있다고. 왜 기울기를 n으로 줘줬다고? 의도한 거야? 의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두 문제를 풀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느끼셔야 돼요? 원과 직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저 족고일들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뭐하다? 같다. 그 공식을 이용하는 거 내신에서는. 수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법선이 원의 중심을 통과한다는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요. 그래서 만든 문제 중에 또 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2011년 수능에 나왔었던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요. 그러니까 네 눈탱이에 원과 직선이 접했어. 뭐예요? 법선을 그리면 중심을 통과한다. 원과 직선이 접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접점을 통과하면 얘가 뭐가 된다? 직교한다. 얘도 뭐한다? 직교한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전부 다 뭐하다? 같다. 대답해 이 새끼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니까? n.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n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1. 의도한 거야? 의도한 거야.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 할배가 뭐라 그랬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이라 그래 물었네? 그때 뭘 구하라는 건데? 반지름 알고 하라는 거 아니야. 반지름을 알면은 넓이를 구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대답해.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n, 높이가 이런 직각삼각형의 면적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1의 값은 삼각형 몇 새끼? 세 새끼의 면적의 합과 뭐하다? 같다. 근데 삼각형 세 새끼는 전부 다 뭘 갖고 있더라? 2분의 1 r을 갖고 있죠? 한 변의 길이는 얼마? 한 놈은 n, 한 놈은 1, 한 놈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얼마다? 1이다를 통해서 반지름 r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n임을 네가 찾아낼 수 있냐 물어본 것이고, 반지름을 알면 그걸 더 원의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인문계 학생이 직각삼각형의 아예 원이 뭐 하게 되냐면, 직각삼각형도 좋고 일반적인 삼각형도 좋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아, 여기 n 플러스 1? 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 미안해. 블라블라 그러면 풀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외워야 되나?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은 뭐라고? 법선, 원에서의 법선은 어디를 통과한다? 중심을 통과한다. 증명을 해야 돼? 아니면은 확실히 외우고 사용해야 돼? 증명은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증명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 못해도 상관없어요. 증명은 할 수 있는데 활용은 못해. 전문용어로 족밥. 증명은 몰라도 돼. 왜? 우리가 수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얼마나 활용을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수학능력 시험은요, 공식의 싸움이 없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육 목표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뭐라고 했냐면,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원리, 개념, 법선 직교한다. 중심을 통과한다. 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물어보는 게 수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는 뭐 한다고요? 여기서 뭘 포인트로 두셔야 된다고? 야, 이 새끼야, 원에서의 법선은 중심을 통과해.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야 돼. 이런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요번에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만든 문제다, 잘못 만든 문제다. 잘못 만든 문제다 이거야. 여기서 이 원이 이 직선과 접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반지름이고. 그래야 이게 바로 뭐라고? 법선이라고요. 이것도 바로 뭐라고 지금? 법선이라고요. 접선과 법선 사이에서의 원과의 그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과 직선이 뭐하다 보니까 접하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뭐하다 같다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신 거라고. 그러나 수능 여태까지 7차 교과과정과 7차 개정과정 눈가를 까 뒤집고 봐도 인문 내용에 그런 시험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란 얘기예요. 자연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y 콜 x제곱이라는 곡선상의 점 Pn,N에서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L의 극하값 구하라 하는 거 3점짜리 우리가 기출해서 수원에 있었었지. 2007학년도에 나왔었던 자연계 문제. 그래요? 선생님, 자연계는 왜 필요한데요? 자연계는 왜 필요하냐면요, 공간 도형을 배우지 않습니까? 구와 평면이 접한다를 배워요. 구와 평면이 접한다 할 때 구의 중심을 통과하고 평면에 수직한 직선으로 잘라버리면 바로 원과 직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과 직선이 접했다를 확장시키면, 2차원을 3차원을 확장시키면 구와 평면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한테 그게 주력이야. 그게 주력이니까 그것의 2차원인 형태의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 필요하지만, 인문계는 기하와 벡터를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교수가 내야 돼, 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태까지 7차 교과 과정 총 시험을 갖다가 2000 몇 년부터 3년, 3, 4, 5, 6, 7, 8, 9, 10, 11, 12 몇 년 동안, 10년 동안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예비평가 작년 5월, 그리고 2003년 2월 해서 22번의 시험 중 단 한 번도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내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낼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뭐라고? 잘못 만든 거라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보면서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면 어떤 겁이 덜컥 나? 씨발, 고1 해야겠네. 고등수학 해야겠네 생각이 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정작 뭐를 할 때, 수원이라든가 미통기라든가 수투를 해야 될 때, 아니, 수투, 자연계는 상관없는 거지만, 수원이나 미통기를 해야 될 때 뭐 한다고? 고1 걸 하게 된다고요.
강사 나부랭이들은 또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 강의 좀 이거 좀 사 한다고. 쓰레기라. 판단력이 없던가. 아니면 돈은 좀 빨아먹어도 됩니다. 학생의 돈은 좀 빨아먹어도 돼요. 어차피 삽사치니까. 뭐는 빨아먹으면 안 돼. 시간은 빨아먹으면 안 돼. 시간을 빨아먹는 강사가 가장 더러운 강사예요. 그런 반면에 이 문제는 난이도는 좀 높아요. 이거 자연계용인데 인문계열 풀기는 난이도는 높지만 이 문제는 지대로 문제를 만든 것이요. 잘 봐보러. 그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인데? 지름, 그리야, 원상의 점, 뭐예요? 직각, 얘가 뭐냐면 30도, 얘는 뭐예요? 60도. 1대, 2대, 루트 3을 이용하게 만들었네요. 여기가 4니까 여기 2 맞아? 그럼 여기 얼마야? 2루트 3인 건 맞아? 아니 왜 이때는 직각삼각형에서 뭐 삼각비를 이용하냐고. 아 이때도 지금 원이 직선과 접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뭐하다? 같다로 풀으셨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상황에 따라 풀이가 달라져? 여기 반원이지? 그래요? 반원을 확장하면 뭐가 돼? 원이 되면 두 원이 뭐 했어요? 접했어요. 두 원이 뭐 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그들은 뭘 갖게 되고? 공통 접선을 갖게 되고 공통 접선을 갖다 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직교하는 놈은 뭐가 된다? 법선이 되고 워드를 통과한다. 큰 원의 중심도 통과하면서 동시에 작은 원의 모두 통과한다? 중심도 통과해야 되겠네.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얘도 난데없이 그냥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뭐가 돼버렸다고? 법선이 돼버렸다고. 아니 접선이 돼버렸다고. 얘가 접선이 돼버리니까 얘가 뭐 하겠다고? 얘가 직교하게 돼버렸다고. 직교하다 보니까는 요 삼각형 30도 직각. 그럼 얘는 몇 도? 60도. 30도 직각 60도 닮은 꼴이 돼버렸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원에서의 접선과 법선이 뭐예요? 직교함을 통해서 중심을 두 원의 각각의 중심을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문제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아까 그 세 문제를 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풀었던 놈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세 문제를 갖다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가 아니라 원에서의 접선과 법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했고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교수의 출제 의도도 이거구나. 이걸 여러 번 출제했구나.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접근했던 학생은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왜?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수학능력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집마다 풀이가 다 달라요. 문제를 해설해주는 강사마다 풀이가 다 달라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교수의 마인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교수의 마인드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만이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 좋은가? 많이 하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출제될 확률이 50%야. 출제될 확률이 40%야. 출제될 확률이 30%야. 난이도 다 똑같아. 그럼 뭐 붙여야 돼? 50% 해야 돼. 누굴 제일 나중에 해야 돼? 30% 해야 돼. 근데 얘가 영어야. 얘가 수학이야. 뭘 먼저 해야 돼? 이거. 아, 내가 세 개 다 틀렸어. 다 못 풀어. 출제될 확률이 50%야. 근데 영어야. 얘 출제될 확률이 30%야. 얘보다 훨씬 출제될 확률이 적어. 근데 내가 가르치는 수학이야. 그럼 난 뭐라고 해야 돼? 얘 풀라고 해야 돼? 얘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 아니 50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 그 양심 아니야?
그 선생 아니야? 내가 수학 선생이라고. 수학을 좋은 점수 받아야 된다고. 수학에다 올인하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나 미친 새끼라고 생각해.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리. 시간을 빨아먹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우리 이쁜 창훈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야? 홍석천이야? 내가 창훈이 아빠야. 내가 창훈이 아빠야?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창훈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 걱정이 됐어. 내가 대가리가 좀 나쁘거든. 그 내가 어떻게 했냐면 꽁치를 수십만 마리를 잡아놨었어. 그리고 창훈이한테, 창훈아, 이걸로 먹고 살아. 꽁치만 먹다가 너무 지겨우면 이 꽁치로 쌀도 바꿔서 사 먹고 똥 싸다가 감입으로 닦다가 감 구멍 뚫리고 그러면 휴지로 바꿔서 휴지로 똥도 싸고 그래. 그리고 죽었어. 언더스탠? 근데 창훈이가 일주일이 지나가 봤더니 물고기 전부 다 뭐 했어? 썩었어. 그러니까 창훈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돼. 많은 것을 알고 암기하게 시켜줘야 돼. 능력을 배양시켜줘야 돼. 그래요? 이번에는 내 와이프 창훈이 엄마야. 창훈이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야? 해녀야. 그래요? 창훈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창훈이 엄마가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이제 우리 창훈이가 먹고 살면 어떡하나. 전날 남편이 죽었거든. 남편이 뭐를 많이 잡아줬다고. 물고기 꽁치를 많이 잡아줬어요. 그래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까? 야, 해삼 따는 법 알려주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저 까만 옷 입고 들어가가지고 20m 밑에 들어가서 해삼 잡고 멍게 잡는 법을 알려주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냥 돌아가셔야 돼? 너 생각해. 알려주시고 돌아가야 돼? 그냥 돌아가셔야 돼? 알려줘야 되는 생각해? 물고기 잡는 법을 안 배웠어. 물고기 잡는 법 배웠다 치자고. 창훈이 아버지한테 뭐 배웠다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창훈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어부라고 그래. 엄마가 돌아가실 때 물질, 저기 가면 제주도 가면 많이 있잖아. 물질, 물속에 들어가서 성게 잡고 소라 잡고 멍게 잡고 해삼 잡고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말아야 돼?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가르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너 씨발 어부가 해녀하는 거 본 적 있냐? 만약에 창훈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창훈이가 걱정이 되면 물질을 가르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 창훈이 와이프한테 가르쳐야지. 창훈이 와이프한테. 창훈이 와이프 보고 해녀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서 창훈이가 말하는 건 뭔데? 수능. 창훈이는 뭐라고? 수능. 창훈이 와이프는? 내신. 언더스탠드? 수능을 보는 사람한테 수능을 위한 능력 배양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내신에 보면 잘 나와. 그 내신에서는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옛날에 개 쌍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 문제 출제하시는 분 내가 그분 좀 이해는 해. 왜냐면요. 6월 달에 시험 보는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의, 평가라고 하지. 3월 달에 보는 건 뭐라고 그래? 학력, 평가라고 그러지. 수능 때 보는 건 뭐래?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그러지. 학력과 수학 능력 시험이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이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이것은 네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의 학력 배우고 익혀서 그 힘이 있냐 물어본 거야. 뭐라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를 물어보는 게 학력 평가야. 그냥 한자 모르냐? 학자를 한번 써줄까? 학자 한번 써줘. 야, 씨.
자, 평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교과과정 배운 것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학력평가야. 이거는 뭐라고? 수학! 쉽게야. 학문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야.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5년 전, 6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나 삽자루가 개 쌍욕을 한 거야. 그리고 나만 욕한 게 아니야. 근데 그들은 잘 한 거야. 왜? 그들이 내는 건 뭐라고? 학력평가야.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낸 거야. 학력평가를 위해서 낸 시험이야. 학생 입장에서는 뭐예요? 도움이 되지를 않는 거야. 학력평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물질을 해야 되는 거야. 해삼 잡는 거 배워야 되는 거야. 누가? 창훈이가! 그러다 보니까 수학능력 시험하고 포인트가 맞지를 않다 보니까는 신뢰성이 뭐 하는 거야? 떨어지고 애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비집고 들어오는 건데 사설 모의고사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그럼 사설 모의고사들은 오로지 수학능력 시험을 맞춰서 시험을 갖다 내잖아. 요새는 사설 모의고사 별로 안 보지. 옛날엔 사설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고등학교에서 못 보게 했었어. 보다 걸리면은 문책당해. 그런데도 몰래 다 봤어요. 사설 모의고사를 재수생들 당연히 다 보고 학교들도 대부분 다 봐서 막 50만 명씩 보고 그랬었어. 사설 모의고사를. 이해해? 사설 모의고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수학능력 시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준 거니까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입장에서 어떻다고. 야, 니네 새끼 학력평가라고 그거 하는 바람 그거 하긴 하지만 애들은 그거 관심도 없어하고 사설을 보잖아.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이건 학력평가고요. 이거는 수능이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평가에서 보는 거는 모의 학력평가의 모의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야. 모의대학 능력 시험이라니까는 얘는 포인트가 완전히 맞지만 얘는 포인트가 맞지 않으니까 3월달하고 4월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봤던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 그래서 자꾸 그러면 사교육비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그럴 거 아니야. 사설기가 모의고사 보려면 15,000원씩 내야 된단 말이야. 15,000원씩 내면은 그 중에서 모의고사 회사가 9,000원 가지고 학원에다 6,000원 백마진 주고 그럼 학원에서 좋잖아. 수업도 안 하고 수업비는 안 하고 학원 돈도 벌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 비용이 나가잖아. 야 그럼 그렇게 내지 말고 좀 3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이런 모의고사를 수능에 근접하게 내 해서 조금씩 수학능력 시험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하지만 얘 근본적 취지는 뭐라고? 학력평가야. 근데 이제 최근에 취지에 맞춰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길잡이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야 돼, 내지 말았어야 돼. 내지 말았어야 돼.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물질이야, 물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해삼 잡기. 누구한테 해삼 잡기 시킨다고? 화장실한테? 촌년한테? 누구한테? 장훈이한테! 장훈이가 왜 해삼을 잡아야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 기출을 분석한 거에 맞춰서 풀이를 해야만이 수능 때 쉽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야, 내가 씨발 파워레벨로 파라다 올라가는 짓이야? 아니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짓이야? 모르겠어요. 명백한 건 말이죠. 기출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 기출 분석이 되지 않은 수업을 제가 하는 마지막 말, 오늘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가족오락관. 뭐라고? 혹시 가족오락관 봤냐? 네. 옛날에 허참 아저씨가 했었어요. 허참 아저씨가 진행하셨어요. 한 10몇 년 하셨을걸? 오래 해자 앞서셨지. 가족오락관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코너가 뭐 있어? 이거 헤드폰 쓰고 5명 이렇게 있지. 헤드폰 써. 맨 앞에 놈이 헤드폰 쓴 놈한테 뭐라고 말해? 삽자루 그래. 그럼 연예인 애들은 그 연기자 애들은 최대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개그맨 새끼들은 저 또 이상한 소리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오늘은 어떻게도 출연자가 개그맨은 없었어. 다 진지한 저기 탤런트들 이름들이 나왔어. 물론 여기에 탤런트가 저 A급이 나와, 한 C급이 나와. C급이 나오긴 하죠. 아니면 옛날엔 A급이었던 아주머님들 나오시든가. 삽자루 하셨는데 그 입모양을 보고선 이 분이 삽자루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십자수라고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했다고? 십자수라고 생각한 거야. 비슷하잖아. 삽자루, 십자수. 어? 아, 가끔 가다가 십자수 선생님 이런 소리 많이 들어. 그 뒤에다가 자기는 십자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애한테 십자수라고 했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애가 헤드폰을 쓰고 있잖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뭐만 봐야 돼? 입모양 봐야 입모양만 봐야 되는데. 입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C급이긴 하지만 입을 자세히 봤더니 잘 봤어 입을. 근데 마지막 자를 잘못 봤네. 그래서 뭐로 봤다고? 십자군으로 본 거야. 뭐로 봤다고? 씨발 삽자루가 난데없이 십자군이 된 거야. 너 맨 마지막 놈이 삽자루라고 할 확률이 있냐 없냐? 빵프로. 절대 정답이 나올 수. 기출 분석이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잘못 배웠어, 니가. 아니, 가르친 놈이 저도 몰라. 가르친 놈이 기출 분석도 안 해보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내는지도 몰라. 왜 냈는지를 모르는 놈한테 배우면, 당연히 걔도,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 몰라. 제 길을 가, 못 가.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이 중요한 거야. 삽자루가 제일 잘해? 네. 밥 먹고 그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기출 분석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은 완전히 세이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한다. 우리는 물질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삼 잡지 않는다. 전복도 안 잡는다. 오로지 꽁치를 잡는다. 끝이야. 서운해? 서운하면 내가 하나만 더 해줄게. 내가 요새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최불암 할아버지가 나오는 프로야. 한국인의 밥상이란 프로야. 저번 주에 한국인의 밥상 프로에 뭐가 나왔냐면 털개가 나왔어. 뭐가 나왔다고? 털개. 야, 너들 한번 생각해봐. 야, 어부가 1년 12달 중에 물고기 잡는 거 한 달 잡냐? 아니면 한 10달은 잡냐? 10달은 잡지. 근데 10달을 잡는데 다 똑같은 물고기 잡냐? 다 다른 거 잡냐? 다 철마다 다른 거 잡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털개를 잡으려면 뭐를 바닷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통발을 집어넣어야 돼, 통발. 왜 그물로 이렇게 해놓고 요 안에다가 먹을 것 집어넣으면 개가 여기로 기어 들어가서 먹고선 바깥에 빠져나오지. 못해 잡히는 통발을 집어넣어야 돼. 이해해? 근데 지금이 털개가 가장 살이 오르고 알이 많아서 맛있을 때다 이거야. 지금 잡아야 된다 이거야. 아니 씨발. 너무 쌍년. 아니 씨발. 한 달에 잡으면 안 돼? 아니 좀 알 좀 낳고 산후조리 좀 하더라도 그때 뭐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한 달 후에 잡으면 안 돼? 되긴 돼? 안 돼. 안 돼. 털개 없어. 난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아나? 모르지? 털개 없어. 왜냐? 그 아저씨, 어부 아저씨가 얘기해줬어. 털개가요, 지금은요, 살도 퉁퉁하게 많고요, 알도 있잖아요? 알 낳고요, 깊은 바다로 가요. 털개가 어디를 간다고? 깊은 바다로 가요. 깊은 바다로 갔는데, 그거 모르고 통발 졸라게 내렸어. 통발 내려봤자, 씨발, 이거 뭐야, 이거? 불가사리만 잡혀? 물고기들은
기온에 따라서 움직이나? 네. 기온에 따라 움직이지. 바다의 해수면의 해수 온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철에마다 잡히는 물고기 종류가 다르고 그 물고기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 물고기의 습성이 달라. 광어 같은 물고기는 수초 있는 데서 살아? 아니면은 모래바닥에 살아? 모래바닥에 살아. 몰랐어? 야, 수초가 막 이렇게 졸라게 많아. 광어는 널찍하잖아. 그럼 여기 지나갈 수 있겠어? 없지. 광어는 어디 있다고? 모래바닥에 딱 숨어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러니까 색깔도 광어색 위가 배때기는 하얀색이고 위는 노란색 똥색이잖아. 모래처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광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광어는 잘 안 잡히잖아. 보호색이고. 그리고 자기는 또 조그만 물고기가 자기를 봐 못 봐. 못 봐. 그러니까 거기 딱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확 잡아먹는 거야. 그래요? 내가 광어를 잡으려면 수초가 많은 데다가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게 아니지. 내가 광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병신이 통발을 내렸어. 광어 잡히나? 아니요. 안 잡혀. 그러니까 광어를 잡으려면 광어에 맞는 미끼를 광어가 많은 철에 내야 광어가 잡히는 거야. 알았어? 어부는 그거를 그 시기를 알아야 되고 그 시기에 맞는 낚시 도구를 사용해야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게 기출 분석이야.